선생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죽은 아들 민호의 방에서 그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 몸속 어디선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건 육체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52살 박영숙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순간 말이에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3년 전, 민호가 떠나고 나서 저는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처럼 살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방문을 열고 그 작은 탁상시계 소리를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딱, 딱, 딱. 여러분 세대라면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런 시계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장수를 기원하며 사주던 그런 시계. 민호가 고3 때 제가 사준 건데 그 아이는 끝까지 그걸 들고 다녔어요. 군대에서도 말이에요. 독서실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억지로 웃어 보이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독서실 문을 닫고 있는데 선생님, 돌아보니 도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3년 만이었어요. 그 아이, 민호 장례식 이후로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나중에 들으니까 해외로 나갔다더라고요. 도연아,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민호가 살아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날 밤, 그 두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조르던 모습.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서태지, 물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던 모습. 형이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민호랑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격이었는데 그때는 한결 말라 보였어요. 뭔 소리야? 선생님을 혼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그런 말을 남겼다니. 20살 넘은 아이가 자기 엄마 걱정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니.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뭔지 모를 설렘 같은 것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도연이는 자주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혹시 밥 안 드셨죠? 라며 김밥을 사오더니 나중에는 독서실 전등 하나 깜박거리던데요 라며 전구까지 갈아주고 여동생 선미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 청년 뭐야? 언니한테 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를 해. 내 아들 친구야. 아들 친구가 왜 이렇게 들러붙어? 나 같아도 수상해 보여. 선미, 그 아이는 원래 입이 거칠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날 선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도연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들 같았거든요. 민호랑 비슷하게 웃고 비슷하게 말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빛이 달랐어요. 선생님, 응, 힘드시죠? 뭐가? 혼자 사시는 거요. 그때 도연이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 그걸 느낀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여름이었어요. 장마철이라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죠.
그날도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캄캄한 골목길에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선생님, 도연이었어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왔어? 매일 확인해요. 선생님,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우산이 작아서 자연스럽게 붙어서 걸어야 했어요. 도연이의 어깨가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옛날 공중전화 카드 넣고 전화할 때 그런 지직거리는 소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빗소리만 우산 위에서 또각또각 들렸죠. 도연아, 네, 넌 왜 이렇게 나를 챙기는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말했어요. 형한테 약속했거든요. 무슨? 선생님을 지켜달라고. 그 순간 민호의 방에서 들리던 탁상시계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딱, 딱, 딱. 마치 제 심장박동 같았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걸음을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죠. 지금 제 마음은 형한테 했던 약속과는 달라졌어요. 전 이제 선생님을 여자로 보고 있어요.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 순간 도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는데 그 눈빛이 정말 간절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우산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손이.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민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죠. 민호야, 엄마가 이상해졌나 봐. 사진 속 민호는 군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찍어보낸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도연이를 피했어요. 독서실에 와도 바쁘다며 대화를 짧게 끊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네 목욕탕 오 사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요즘 내 집 앞에서 젊은 애 하나가 자주 서성거리던데. 네,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 나 같아도 그 청년이면 흔들리겠어. 하하하. 오 사장님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졌어요. 그날 밤늦게 독서실에서 나오는데 정말로 도연이가 길 건너편에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나오는 걸 보고도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멀찍이 서 지켜보고만 있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의 마음도 제 마음도. 결국 그 일이 터진 건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독서실 간판이 바람에 날아가서 도연이가 고쳐주겠다고 왔거든요. 선생님, 위험하니까 밑에서 받쳐주세요.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고정하는 도연이를 보는데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떨어질까봐, 민호처럼 갑자기 떠날까봐. 조심해. 제가 소리쳤는데 그 순간 도연이가 삐끗했어요.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도연이가 떨어질 뻔했죠. 반사적으로 제가 받쳤는데 도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 땀구슬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선생님. 응.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뭘? 이 마음이요. 도연이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안 돼. 왜 안 돼요? 넌 내 아들뻘이야. 전 선생님을 엄마로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 말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형이 떠난 날부터. 아니, 그전부터 이미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민호 형을 좋아했지만 정말 사랑한 건 선생님이었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네, 미쳤죠?
이런 감정을 가진 제가 미친 거죠.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지만 전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 순간 민호방의 탁상 시계가 딱 소리를 내며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도연이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선미가 왔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아무 일 없어. 거짓말. 언니 거짓말할 때 눈 깜빡이는 거. 나 다 알아. 그 젊은 애 때문이지. 선미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결국 털어놨어요. 모든 걸. 어머나, 진짜. 응. 언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선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도 여자야. 1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그런데 젊은 남자가 이렇게 대쉬하면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 때문이지. 그런데 언니, 민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엄마가 외롭게 사는 걸 원했을까? 그 말이 뼈를 때렸어요. 정말로. 일주일 후 도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죠.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 이웃들이 봐. 그럼 민호 형 방에서 잠깐만 이야기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 방은, 그곳은 성역 같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의 절절한 눈빛을 보니까 민호 방에 들어선 도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책상 위의 사진들, 아직도 그대로 있는 교과서들, 그리고 그 탁상 시계. 형, 미안해. 도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형한테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형이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을. 눈물이 났어요.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일어나. 제발 일어나. 선생님. 아니, 영숙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 감정을 끝까지 감당할 거예요. 도연이가 천천히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어요. 만약 영숙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안 돼. 왜요? 난 너를 받아들이면 엄마로서 끝장나는 거야. 그럼 저랑 새로 시작하세요. 여자로서.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온몸이. 전 상관없어요. 평생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아요. 도연이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워졌어요. 그때였어요. 탁상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딱. 3년 동안 멈춰있던 것 같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도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전 영숙 씨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쌓아뒀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도연아, 네. 정말 감당할 수 있어? 네. 나이 차이도, 사람들 시선도, 모든 걸? 네. 다 감당할 거예요. 그 순간 제 손이 도연이의 뺨에 닿았어요. 28배 매끄러운 피부. 제 주름진 손과는 대조적이었지만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미쳤어. 우리 둘 다 정말 미쳤어. 네. 미쳤죠? 도연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민호가 웃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로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이와 함께 민호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추억들, 현재의 감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도연이가 돌아갔어요. 그 아이가 나간 후 저는 탁상 시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도현이와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아직도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선미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살아있는 사람 같아. 맞아요. 저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민호,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결국 이해해줬을 거예요. 그 아이는 원래 마음이 넓었거든요. 어제 도연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숙 씨, 전 형한테 감사해요. 형이 저를 영숙 씨에게 데려다 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민호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닐까요? 외로운 엄마와 방황하는 친구를 연결해 주려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탁상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사랑을 알려주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금기된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나이도, 시선도, 모든 걸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이 차이마저 사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52세 영숙과 28세 도연의 금기된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설렘이 있으신가요?